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는 비박계들에게 아마도 무척 잔인한 날이 됐을 겁니다. 친이계의 좌장이었고 비박계 다선 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이재호 의원, 그리고 친박이었다가 비박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었던 진영 의원, 또 재선인 조희진 의원, 유승민 의원과 가장 가까운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였던 이종훈 의원 등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제 남은 지역구, 바로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유승민 의원의 처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윤상현 의원 한 명의 공천 탈락과 수명의 비박들의 공천 탈락이 맞바꿨다고 하는데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칼 슈미트의 정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정치는 전무 아니면 전무라는 얘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밤이었습니다.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과연 무소속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일부는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 하루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에어의 이름으로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사장님, 우리도 모바일 전자결제되면 좋겠어요. 회사 메일, 기업 SNS도요. 아휴, 그걸 다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비즈메카 이지가 있잖아요. 결제, 인사, 회계 등 18가지 핵심 솔루션이 무료. 홈페이지에서 무료 용량을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KT. 15회 복합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이제 공천 탈락 얘기부터 해야겠죠. 뭐 우리가 마치 탈락된 것 같지만, 네. 예. 비박들이 대거 탈락했어요. 네, 어제 좀 잔인한 날이었죠. 예. 초미의 관심사였던 그 유승민 의원의 그 공천 여부는 그러나 이제 결정되지 않았죠. 예. 이 새누리당이 그 공천하기로 한 지역구 250곳 가운데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은 한 곳이었습니다. 예. 이 공천관리위원회 의견이 갈려서 오늘 그 비공개 그 최고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 최종 결정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요. 예. 이 사실상 그 공천 배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진짜 유일하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호남 뭐 몇 석 제외하고. 세 석 제외하고는. 여기가 유일하죠. 그죠? 맞습니다. 예. 아주 참 독특해요. 근데 윤상현 의원도 결국 공천에서 공천 배제됐죠. 네. 탈락이 됐죠. 네. 사실은 뭐 당연한 수순인데요. 그러나 그 어제 이 공천 그 비박 대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 바꿔치기가 굉장히 컸다고 봐야 되겠죠. 이 조혜진, 이정훈, 김희국, 그 다음에, 그 김희국 의원 등 이른바 그 친유승민계 의원 거의 뭐 전멸을 했고요. 이 비박 그 저장격인 오선의 그 이재호, 또 그 이정부 그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다가 그 기초연금 문제 때문에 이견으로 그만뒀던 그 진영 의원 역시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예. 반면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측근인 그 김성태, 김학용 의원 모두 그 단수 후보로 이제 총선에 그 직행하게 됐고요. 예. 얼마 전까지 그 교육부총리를 했던 오선의 그 황우혁 의원 자신의 그 지역구인 그 연수 갑을 내주고 이 서구을로 옮겨가 네. 겨우 이제 살아남았는데요. 이 서구을은 그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그 험지라는 평가죠. 예. 네, 지금까지 그 새누리 그 현역 의원 그 공천 탈락자는 모두 26명이 됐는데 이 가운데 친박은 김태환, 서상기, 윤상현 단 3명이라고 하죠. 예. 근데 사실 그 우리가 18대 총선
예? 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치러졌던 총선 생각해 보면 그때 막 친박 공천 학살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나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네. 이런 말까지 했었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돈다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근데 드는데요. 이런 역사는 좀 안 돌아왔으면 하는데 말이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독인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계속 이제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은 되면. 희극, 한 번 비극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렇죠. 계속 그 비극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공천 탈락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떨지가 이제 이번 총선의 또 다른 변수가 되지 네, 않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이제 그 탈락 의원들 아마 이제 그 오늘 반응을 내놓을 것 같은데 어제 밤에는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다고 그러고 예. 대부분 다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그러죠. 예. 이제 특히 그 이제 유승민 의원의 그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그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죠. 유승민계 의원들이 그 탈락한 곳은 그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권혁세 전 금융감독위원장,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그 진박 후보들이 이제 그 차지해서 그 본선에 직행을 했고요. 이 곽상도 전 민정수석 이 경선을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박 특히 이제 그 대구 지역 탈락 의원들의 그 향후 행보 총선에 그 세변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는데요. 예. 유승민 의원도 만약 탈락을 하고 이들 탈락 의원들이 그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이번 총선은 여야 승패가 어떻게 되느냐 이와 함께 그 대구 지역의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그 전국 향배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뭐 연락 다 안 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연락이 되겠습니까? 다 소주 한잔 하고 있었겠죠. 네? 자, 공천에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나서고 있잖아요. 네,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죠. 예. 이 도덕성이든 경쟁력이든 의정활동 평가든 그 합당한 명분이 없다. 김종인 비대위는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그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그 무소속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예. 김종인 더민주 대표 이에 대해서 이 본인의 자유다. 이러면서 지금 퉁명스러운 그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예. 이 세종시에 그 후보를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죠. 이 재심에서도 그 기각된 정청래 의원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죠.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어머니를 아무래도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세종시에서 후보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 세종시 후보 안 내고 이해찬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가면 뭐처럼 컷오프 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또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어떤 후보를 낼 수 있느냐부터가 이제 당연하죠. 네, 예. 포인트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를 바꿨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 청년 비례대표제는 그 더민주가 그 남녀 한 명씩 만 39살 이하의 그 정치 신인을 뽑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인데요. 네. 더민주가 그 지난 14일 이 청년 비례대표 후보자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남녀 한 명씩을 발표한 거죠. 그중 한 명이 이 김교환 후보였는데요. 예. 이 홍창선 공관위원장의 그 의원 시절 그 비서를 지낸 경력 때문에 이제 공정심 시비가 있었습니다. 예. 더민주 어제 그 후보를 그 차점자인 이 김국민 후보로 교체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성함이 국민이에요? 국민? 네, 맞습니다. 아. 이 사유는 이 김교환 후보가 정치를 하시려고 하지 이름도 그냥 국민이네. 예. 네, 김교환 후보가 그 18대 19대 그 한나당과 그 새누리당 의원실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이걸 이제 사전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군요. 자,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결국 남는 쪽으로. 근데 이 남긴 게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 갈등이 있고 이게 봉합이 되면 그래도 뭔가 교훈이 있고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울돌목이 뭐 해군이라고도 하는데요. 울돌목. 예. 어제 그 안철수 그 공동대표가 그 단판을 짓겠다고 했지만 설득에 실패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천정배 대표 어제 저녁 이 발표문을 내서 이 대표직 사퇴도 국민의당 그 탈당도 하지 않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그 여러 여건상 그 당 차원의 그 수도권 연대는 여의치 않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김한길 의원 이 소식을 듣고 이 답답하다. 한 달 뒤 결과에 그 야권 지도부들 모두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이제 기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그러죠. 그 연대가 남긴 게 뭔지를 좀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세돌 구단. 어제 알파고와의 마지막 대국에서 진짜 아깝게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한 집 반 혹은 뭐 반집 승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끝까지 예. 그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어쨌든 뭐 이제 그 돌을 던졌고요. 이세돌 구단.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이 알파고의 그 집중력은 사람이 이기기 힘든 것 같다면서도
인간이 해볼 만한 상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세돌 구단은 이 알파고와의 그 대국을 통해서 이 바둑에 대한 이해보다는 인간의 그 창의력에 의문을 갖게 됐다. 알파고의 수를 보면서 이 기존의 수가 다 맞았던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정말 인류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남긴 이런 대국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죠. 지금 판사, 의사 뭐 이런 분들 이게 걱정들이 많으세요. 이거 직업 없어지는 거 아니냐. 예? 예. 네, 실제 뭐 21세기 후반이 되면 어떤 세상이 올지 잘 후반까지 안 간대요. 10년 후면은 대충 윤곽이 드러난답니다. 네, 예. 그럴 수 있겠죠. 어차피 뭐 교수야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사양 산업이니까 그뭐 지지도 네. 않고 어쨌든 참 알파고가 시사평론가 자리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네. 펀을 줘야 되거든요. 재미. 예.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 행보가 점점 거세지고 있죠. 어제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이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른 시일안에 핵탄두 폭발 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지시하겠다. 이렇게 김정은이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북한에서의 최룡래 차남이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과 결혼했다. 뭐 여러 가지 인맥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두루두루 북한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핵탄두 폭발 시험, 탄도 로켓 시험 발사를 예고를 했는데 네. 결국은 이게 이제 추가 핵실험하고 장거리 미사일 다시 한번 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 이야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쪽으로 결론을 내겠다. 추가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하겠다. 뭐 이런 그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지금 7.2절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또 한국의 제재, 미국의 제재 이런 선상에서 우선은 말로써 상당히 강하게 북한이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4월 말 5월 초일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7.2절 훈련이 4월 30일 날 끝나고 5월 초에 북한의 7차 당대가 개최가 되는데 예. 그 시점에서 북한이 그 사이에 북한이 고강도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예고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제 과거에 보면은 북한이 핵실험은 또 로켓 발사를 지것이 한 3년 주기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이게 그 엄포용일지 또는 실제 북한의 행동이 조기에 나올지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고강도 무력 시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죠? 그 고강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지 아니면 그 핵실험 이게 고강도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면은 우리한테 대한 국제적인 도발, 서해 5도에 대한 도발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네네. 이런 가능성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물론 뭐 그 가능성도 있죠. 오히려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게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땐 위험 부담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저강도 무력 시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강도다. 네네. 우리 입장에서는 고강도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서해 NLL 이남 수역으로 해안포를 발사한달지 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거나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미국을 겨냥한 측면보다는 한국을 겨냥한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근데 지금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그 핵탄두 폭발 실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네. 이게 일종의 엄포냐 아니면 진짜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들이 분분한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핵탄두 폭발 시험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상에서 한달지 이제는 북한이 지하 실험 수준을 넘어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예. 이제 그런 정도까지 북한이 지금 능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번에 핵탄두 사진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사진을 갖고 현재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까지 왔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실제 상황을 우리가 보지 않고는 아직까지는 그 능력을 완벽하게 북한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엄포를 하는 이유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나름대로 북한이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로서는 이제 한미훈련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랄지 이 과정에서 북한이 밀리지 않는다. 예. 김정은 체제는 굴하지 않는다. 이것을 국제사회 또 내부적으로 그 단결을 끌어내는 이런 차원에서의 그런 그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다. 말로서도 북한이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고 예. 또 보면 모형도 보여주고 있고 또 핵탄두 폭발 시험도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일련의 북한이 지금 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점 그 정도의 준비가 지금 4차 핵실험과 지난번 로켓 발사 이후에 1, 2개월 만에 또는 3, 4개월 만에 그것이 준비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북한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상황들을 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굉장히 의욕을 갖고 좀 덤비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능력을 상당히 압축적으로 하면서 북한이 고강도 무력시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를 또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근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같은 거 말이에요. 네네. 그런 것들이 더 본격화되면은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를 5차 핵실험이랄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그 후폭풍을 견뎌내야 되는데 예.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때 중국이 지난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북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 상당히 싸늘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더 그 강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요소로 중국이 나설 가능성이 분명히 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북한이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 북한이 이제 핵 완성도를 조기에 달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번 맞을 매를 빨리 맞겠다. 그래서 연타로 맞지만 한꺼번에 맞겠다 이렇게 볼 수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정도를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 그 부분에서 또 기술적으로 5차 핵실험까지 북한이 연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를 이미 했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준비를 그 4차 핵실험 때 이미 5차 핵실험 준비까지 거의 완료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 제가 잠깐 말씀을 여쭤봤는데 네.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지금과 같은 강도 수준 북한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뭐 견딜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강도라면 저는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어느 정도요? 예. 지금 이제 그 유엔 차원에서 제재가 지금 그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지금 관계에서 보면 예. 북한에 대한 그 항공유 중단이랄지 또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그 해상에서의 제재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 지금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북한의 그 해외 인력 송출, 또 하나는 북중 간의 보따리 무역,
또 밀무역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중국이 회초리를 들었지만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빠질 정도의 회초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물론 북한이 이제 과거에 고난행군을 90년 후반에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 북한이 이제 감수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완전히 북한이 백기투항을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압박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여쭙겠습니다. 최룡해의 둘째 아들이 김여정하고 결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그 부분은 확인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최룡해가 자기 아버지가 최현이고 또 혁명 가게에서 봤을 때 이제 과거에 항일 빨치산활동을 같이 했던 그런 중요한 인사의 아들이고 또 그 과정에서 최룡해가 뭐 부도홍처럼 지금 죽었다 살았다는 뭐 이런 정도까지의 권력의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다. 다만 이제 객관적인 확인 작업은 또 필요한 부분이다. 저도 이게 하도 북한 이런 인맥은 말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신중하고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들,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언제나 아침에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부터 들으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 내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최신 제품 초특가. 억수로 싸네. 최고 36개월 카드 혜택. 억수로 좋네. 게다가 총 1억 원의 자금. 2월 26일부터 3월 20일. 억소리 나는 세일. 김사장도 하이마트.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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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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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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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튼튼하고 오래가는 타이어, 트럭에도 금호 타이어. Better always 금호 타이어. 인생은 타이밍. 세차 구입도 타이밍. 3월은 더 넥스트 스파크를 구입할 타이밍. 쉐보레 5주년 기념 3월의 혜택. 더 넥스트 스파크 구매 시 선착순 5,000명 한정 100만원 할인 또는 50개월 1% 할부 혜택. 3월 31일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예, 오늘도 상쾌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현재 7시 39분 56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출근길 정체 자리 잡았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 분기점 방향, 목동 나들목에서 하울곡까지 정체인데요. 내부순환로 성동 분기점에서 종암 분기점까지 양방향으로 통제 계속된 가운데 성산대교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에서 성산 램프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 데는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 오늘 아침 사고가 많습니다. 상계교 진안 지점 1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고요. 이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수락 고가차도에서 성동교까지 정체인데요. 35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길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오늘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요. 안철수 대표와 야권연대에 대한 담판을 벌였는데 어쨌든 지금 여건상 연대가 쉽지 않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임무에 복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연대의 논란이 남긴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국민의당 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김영환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아유, 요새 정신이 없으실 거예요. 공천도 하셔야 되고, 그죠? 근데 당내에서 또 연대 얘기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천정배 의원이 이제 공동대표로서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 연대 논란이 남긴 게 과연 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도란책 그리고 우리 당을 뭐라고 할까요?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이관계에 빠져서 시간을 한 열흘쯤 소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근데 사실 당원들도 굉장히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 네네. 우선 야권 연대 내지는 통합론은 결국은 당의 존립을 뒤흔드는 그런 휘발성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용히 또 내부적으로 수용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파열음을 내면서 당이 그야말로 존립의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역시 안철수 대표가 중심을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종식된 것은 김종인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연대는 없다는 선언을 하게 돼서 결국은 김치국만 마신 결과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그런 결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조기에는 아닙니다만은 종결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정배 대표의 당무 복귀로 인해서 일단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총선은 이제 총선 분위기는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천정배 대표의 당무 복귀 결정 중에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국민의당 광주 발기인들이요. 천정배 대표의 탈당을 요구하고 뭐 이런 분위기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또 답답한 그런 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당무 결정을 결정하고 당을 안정시킨 것은 천정배 의원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예. 지금 이제 공천이 지금 마무리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양당이. 예. 그런데 저희가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친노 청산을 위장으로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친노 청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산이 되고 있지 않고요. 예. 또 문재인, 김종인 체제가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짜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들이 시원하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이해찬 그 좌장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공천을 배제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게 봤는데 결국은 거기에다 이제 공천을 하지 않는 결과를 그를 통해서 살아 돌아오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친노의 핵심적인 뭐 의원들 뭐 전해철이라든지 김경엽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천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예. 공천을 받았다기보다도 경선에 들어가 있고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친노 청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것은 무망한 일이고 처음부터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예. 또 하나 지적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새누리당이 신의부터 비박을 완전히 학살하는 그런 공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친박을 빼놓고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당이 다 개파 정치의 뭐라고 할까 기반 위에서 그런 크레버스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정치가 뭔가 크게 변하고 요동을 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친박 비박, 친노 비노 이 갈등이 그대로 내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뭔가 중심을 잡고 역시 그 정치의 변화를 지금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 앞서서는 김종인 대표의 교란책, 이관계 이런 것에 이제 좀 흔들렸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그런 측면 분명히 저도 있다고는 봅니다만. 국민의당이 굉장히 강건했으면 사실 그런 교란책이 흔들리지 않지 않았을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의 약점과 또 우리 지지율의 하락 이런 것들이 그런 교란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토대라고 할까요? 환경을 조성한 거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참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아픈 그런 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정호준 의원이 아마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겠습니까? 입당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일단 일시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정호준 의원의 입당은 정일영 박사. 예. 또 시작해서 3대가 이어져 온 야당의 법통이라고 할까요? 중심이 역시 이제 종로 중구라는 상징적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주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 당에 입당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조만간 오늘 하루는 아마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원내교섭단이 시작으로 됩니다만은 임내연 의원이 지금 탈당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잘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추가로 의원을 영입을 해야만이 안정되게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 달 후에 총선을 통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한 달 전에 만드느냐 하는 문제라서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원내교섭단체를 만든 상태에서 총선에 임하는 것이 훨씬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것도 있고 이제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원래는 우리는 총선 전에 한 30-40석짜리 정당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진통, 또 우리 역량의 한계, 또 시간의 촉박함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한테 큰 기대를 모으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전열을 정비해서 국민들한테 정말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도 맡고 계시니까 지금 탈당을 생각하거나 이런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동교동계의 상당수는 이미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전병헌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동교동계의 막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의원이 지금 급하긴 합니다만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엄격한 기준이라고 할까요? 예.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뭐 윤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영입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공천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도 후보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문제가 필요하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개파 정치에 희생된 분들 또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또 정치활동을 통해서 이 나라 정치에 대해서 좀 개혁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분들 예. 소신 있는 분들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런 분들을 영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국민의당의 현역 물갈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이제 무슨 컷오프라든지 이런 그 기계적인 방식에 의한 거는 이제 다 끝났고요. 예. 지금 현재 현역들은 지금 경선에 돌입해 있습니다. 호남에. 예. 경선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없는 후보들이 아마 이탈하지 않겠나. 특히 지금 현재 그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우리 현역들끼리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가운데 한 분은 아무래도 공천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만은 또 광주에서 또 지금 이제 경선이 지금 이번 주 안에 진행이 되니까 그러면서 또 이탈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